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일 오후 5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또 촛불혁명이란 말을 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위반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직무를 규정한 헌법 제66조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촛불혁명, 혁명이라는 말은 국가의 계속성을 파괴하겠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혁명을 정당화하는, 혁명을 허용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오늘은 또 이 촛불혁명이란 말을 관광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천 송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확대 관광 전략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 대한 정서적 호감과 공감이 있어야만 세계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우리나라를 찾게 된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촛불혁명 이후 평화롭게 민주주의를 살려낸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시민 의식에 대한 호감이 크다. 지난해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세계인들에게 인지도와 호감도를 더욱 높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촛불혁명이란 말이 이게 반헌법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살려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촛불혁명, 혁명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겁니다. 법치를 파괴하는 겁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건데 어떻게 혁명이 민주주의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까? 민주주의를 죽이죠. 그런데 촛불혁명 이후에 평화롭게 민주주의를 살려냈답니다. 언제 우리 민주주의가 죽은 적이 있습니까? 이명박 때 박근혜 때 민주주의가 죽었습니까? 민주주의가 죽었으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혁명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살려냅니까? 민주주의를 죽이죠. 이분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자랑하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치에 앞장선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아닙니까? 공짜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용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김정은에게 이거 갖다 바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까지 나오는, 그렇다면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그대로 한다면은 세계적으로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준 이명박, 이건희 두 사람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음수사원입니다.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우물을 누가 팠느냐 하는 데 대한 생각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음수사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을 관광과 연결시키는 그런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 54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춘천댐 준공식에 참석해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광객, 특히 수학여행을 이 춘천댐으로 유인시켜 우리의 기술을 자랑하고 또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업적들을 보도록 할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나라의 방공업적은 훌륭한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하며 또 이는 방공사상을 고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문점, 휴전선, 평화선, 자유센터 등을 자원으로 하는 관광개발에 종합적 계획이 있기를 바라며 특히 이 지점들의 적절한 시설, 전망대, 휴식소, 관광 코스와 버스 등을 배치함으로써 훌륭한 관광지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방공이 관광자원이라 이겁니다.
제가 어제 코리아나 호텔에 들렸더니 DMZ 관광 안내서가 있었습니다. 임진각 제3땅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도라산 전망대를 외국인에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54년 전 박정희의 지시가 지금 실시되고 있는 거죠. 박 대통령은 1964년 10월 26일에는 부산에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 묘지를 방문한 뒤에 또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립니다. 유엔 묘지는 우리나라의 하나의 성지이며 또 부수적으로 관광 자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유엔 묘지 주변의 도시 계획에 있어서는 상당한 국가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엔 묘지를 한편으로는 성지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관광 자원이다.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자원이니까 주변에 도시 계획을 잘 하기를 바란다. 이 말을 한 게 바로 55년 전입니다. 이런 분이 선각자죠. 그때만 해도 관광이란 말도 생소했고 어떻게 방공시설을 어떻게 무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느냐. 여기 무슨 피라미드냐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백면서생의 지식인들은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관광, 그때의 관광 이야기, 오늘 듣는 문재인 대통령의 촛불 관광 자원론, 방공 관광 자원론에서 문재인, 박정희 두 사람의 수준의 차이를 봅니다. 수준의 차이를 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무덤을 유엔 묘지와 같은 무덤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자고 하느냐. 아직 유교적 정통이 많이 살아있을, 그리고 아직도 국제적으로 문이 열리기 전인 1964년 대한민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도 요사이 이제 여행을 많이 하니까, 예컨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던 프랑스의 그 오마하 비치라고 있습니다. 오마하 비치에 가보면은 거기 바로 연합군 묘지가 있습니다. 연합군 묘지.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나오는 맨 첫 장면,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이 바로 오마하 비치에 있는 장면이죠. 오마하 비치에서 상륙작전 1944년 6월 상륙작전 했던 장면. 그리고 거기에 묻혀있는 그 주인공을 방문하는 그 주인공의 톰 행크스에 의해서 구출된 라이언 일병이 가족을 데리고 그 무덤을 찾는 장면, 그게 바로 유명한 오마하 비치인데, 그게 바로 관광자원입니다. 관광자원입니다. 오마하 비치, 노르만디 지역에 있죠. 이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군인이니까 좀 딱딱하게 보이지만 얼마나 사고방식이 유연했느냐 하는 것을 보면서 촛불을 관광과 억지로 연결시키는 문재인 대통령의 수준을 생각하게 됩니다. 55년이 지났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점에서 관광에 대해서 말하는 이 시야가 박정희 대통령보다는 더 넓고 깊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 5월 22일 강원도 삼척군 북평읍의 상용시멘트 동해 대다리 공장을 시찰한 기사를 쓴 사람은 조선일보에, 당시 기사를 쓴 사람은 그 뒤에 조선일보 편집국장도 되고 한나라당 대표가 되었던 최병렬 기자였습니다. 최병렬 기자가 정치면 까심나네, 이런 기사를 썼네요. 이곳 관리들은 대통령으로부터 브리핑을 듣는 입장에 서고 말았다. 왜냐,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매직펜을 들고 나와가지고 북평읍의 도시계획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을 했답니다. 서울 외곽의 도시계획도 대부분 박 대통령의 아이디어에 따라 하는 것이라는데 그 실력이 여기서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박 대통령 금년 8월부터 연간 180만 톤을 생산하여 동양 제1을 자랑하게 되는 상용시멘트가 오는 71년부터는 연간 420만 톤 생산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단위 공장으로는 세계 제1의 규모가 된다는 보고를 받고는 철도 수송은 물론 해상 수송 등의 정부가 만반의 뒷받침을 해주라고 지시를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고속도로가 서울 삼척 간의 육상 수송에 도움이 된다는 김성곤 의원의 말을 듣고는 상용이 주동이 되어 민간 자본을 동원해서 민영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한마디를 했다. 여기 민영 고속도로란 말이 나옵니다. 당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고속도로를 국가가 하는 것이지 민간이 도로를 닦아가지고 돈벌이를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할 때 박 대통령이 이런 발상을 했고 그 뒤에 전국에 민영 고속도로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촛불혁명도 아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에 의하면은 촛불혁명이 관광객을 많이 모은다는데 동의할 수가 없고 박정희 대통령이 방공도 자원이다. 휴전선도 자원이다. 유엔묘지도 자원이다. 관광자원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미 우리 눈앞에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희와 문재인 두 대통령의 수준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머리의 차이가 아닙니다. 마음의 차이입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 마음이 좋은 사람은 사물을 이렇게 정확하게 봅니다. 돈벌이와 무덤을 유엔묘지를 성지로도 보면서 관광자원으로 보는 이 유연한 시각,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게 문명건설의 기초 철학인 실용정신입니다. 감사합니다.